우리가 지금 논리성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가지, 이게 이제 우리의 논리를 키우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고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 비약을 이 가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데, 논리 비약이라는 뜻은 인과관계가 약하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훈련하는 것이 이제 우리 TOCFE 이 이제 과정인데, 가지는 그 논리의 비약을 피하는, 없애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논리 비약을 피하고,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잘 활용하고 하는 그런 뭐 훈련, 습관을 들일 것인가. 그게 이제 좀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과관계의 이 훈련, 이제 그것을 하는 관점에서 이번 실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논리 비약을 없애는 뭐 이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 자, 논리 비약이라는 게 뭐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썸 탄단 말 아십니까? 나는 이걸 안 지가 한 1년이나 남짓밖에 안 되는데, 자, 썸 타면은 청혼한다.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좀 의아한 느낌이 듭니까? 예. 썸 타면은 청혼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했을 때, 그거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그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아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그거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썸 탔다고 청혼하는 것은 뭔가 너무 오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논리 비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실습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겠는데, 그러면 가지는 뭐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행동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고 거기에 중간 단계를 삽입하는 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하는 거, 시작점 정하고 끝점 정하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 집어넣는 거, 이게 사실은 가지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 거의 전부라고 봐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골조공사 또는 줄기잡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아무튼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럼 이걸 잘한다는 게 뭐냐? 시작점은 여러분이 잘 정합니다. 나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끝점을 뭘로 잡을 거냐?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시작점처럼 이렇게 했을 때 끝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의 그 끝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긍정적 가지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도대체 이런 비극이 있나? 이런 재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끝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 가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끝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극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점을 잡아주시는 게 끝점 잡기의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뭐냐? 이거는 징검다리예요. 논리의 비약을 없애는 징검다리예요.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이 징검다리를 놓아서 이 논리의 비약을 없앨 수 있는, 없애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논리의 훈련이고 인과관계 활용이고 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논리성을 키운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을 거냐? 그거는 이런 그 상태로 징검다리를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상태란 말을 썼죠. 영어로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액션보다는 이 상태로 중간 단계를 잡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의 포인트는 이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했을 때 정말 그래?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느냐? 이거는 인과관계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논리의 비약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끝점을 여러분이 잘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끝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끝점을 잡으시라 그 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비극이 있나? 이런 재앙이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으로 끝점을 잡. 이거는 피해가고 싶은데 이런 것으로 끝점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징검다리를 놓는데 이거는 액션, 행동보다는 상태로 이 중간 단계를 징검다리를 놓아 주십시다. 이제 그게 오늘 이 실습의 리뷰의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요. 1번, 2번, 3번 상태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이 리뷰를 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왜 실습을 하기 전에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느냐, 강의를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제가 보는 실습 리뷰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실습에 하신 것을 제가 한번 쭉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몇 개입니까? 20개 이상 지난번보다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다 조금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뭐 색칠을 하지 않고, 특히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굿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가정까지도 잘 생각을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아직 오늘 강의를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단계들이 시작점, 끝점, 중간 단계가 아주 잘 정해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실습이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코멘트 해놓은 거를 그냥 보시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 구독자가 많지 않다는 게 이 중간 단계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정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면 구독자가 많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일주일에 3번 블로그에 올리면 구독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의아하죠. 인과관계가. 그래서 중간 단계가 아니라 가정에 해당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여기에 TOCFE 수업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TOCFE 수료를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수료를 못하는 거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 부분이 이 중간 단계로 추가로 들어가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논리의 비약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인데, 사실 요것도 운동을 시작하면은 몸 상태가 좋아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내용,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뭐 이런 정도로 표시해 주면 좋겠고, 근데 몸 상태가 좋아지면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조금 의아한 점이 있어요. 논리의 비약이죠. 몸 상태가 좋아지면은 언행이 일치한 것을 보여줌으로 가족들한테 신뢰가 얻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 단계로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것도 사실은 이 가정이 좀 해당이 되고, 워크숍 계획서 작성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 마감 시간을 넘겨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점과 끝점이 거의 같은 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그랬을 때는 끝점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이 예제에도 여기에 있는 4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하나의 어떤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하나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중간 단계가 되고, 또 끝점을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보다는 뭐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더 어떤 큰 거, 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끝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좋은 거죠.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거,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끝점을 이렇게 잡아보면은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실습이 되지 않겠느냐.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실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는 실습.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 잘 하셨고, 이 부분은 이게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요것이. 예. 요거는 현재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 잘 하셨어요. 또 이 부분도 끝점을 조금 더 큰 걸로, 아이들이 다퉈가지고 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끝점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비극이 있나, 가정불화가 생기고 애들 교육 문제가 되는 이런 비극이 있나, 이런 끝점으로 잡아놓고 가지를 그리시면은 실습으로서 훨씬 더 가치 있는 실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잘하셨어요. 이 부분도 뭔가 논리 비약이 있어서 중간 단계로 이런 부분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도 시작점을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 그 말보다는 뭐 이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까 그 이 중간 단계를 가급적 상태로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에 행동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행동은 이쪽으로 좀 빠지고 상태를 중심으로 이 가지를 그려나가면 좋겠다. 근데 왜 상태를 제가 강조하느냐? 에,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근데 이거를 행동을 중간 단계에 넣어가지고 나는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이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다가 이렇게 행동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가지가 길어져요. 중간 단계가 많아져요. 그 중간 단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간결하게 어떤 아웃라인을 우리가 맥락을 딱 짚어내고 간단하게 짚어낼 수 있으려면은 이 단계가 컴팩트하게 적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 단계를 줄기에서 상태로 잡으면은, 이런 상태로만 중간 단계를 잡아가면은 이 가지가 아주 그 간결해지면서도 그 의미가 우리한테 그 맥락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간결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는 가급적 상태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잘 하셨어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목표나무를 배웠어요. 근데 목표나무와 이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또 시작점이 있어요, 같이. 또 중간 목표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구조가 비슷한데, 목표나무는 야심찬 목표예요. 나는 여기에 도전하겠다,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도전하는 이 목표를 먼저 잡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래에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는 그런 게 목표나무고,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작점 끝점을 잡고 어떤 바라는 결과를 찾아가는 그런 쪽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 야심찬 목표라기보다는 희망사항, 나도 바라고 싶은 거, 이런 부분을 다루려고 했을 때 이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목표나무가 좋으냐 가지가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